네, 마감 스퍼트 시작 전 5호를 가르는 뉴스들 체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아침에 강했던 테마들이 전부 다 상승분을 반납하고요. 지수가 살아나지 못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더욱더 개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 특징적이고요. 구글과 아마존, 메타가 2050년까지 원자력의 생산량을 3배로 늘릴 것에 대한 부분에 서약에 서명을 했다라는 부분이 전해졌습니다. S&T에너지, BHI 같은 원전주가 3에서 4%의 시세를 오전장부터 탄력 있게 유지했고요. 이러한 이슈는 오후장에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의 움직임은 두드러지지 않고 있고요. 자, 오늘장도 핫 이슈인데요. 대한전선과 LS전선이 해저 케이블의 특허 소송에 관련해서 지금 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었죠. 방금 나온 소식인데 LS전선이 이 특허 소송에서 2심까지 완벽하게 승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한 매체에서만 나온 보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도는 추가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지금 다 확인이 되었다고 하네요. LS전선이 승리했다라는 소식. 이 소식이 나오기 1시간 전부터 LS그룹주가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오전에 호반그룹이 LS의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었죠. LS그룹주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자, LS 지금 시세 보시면 16% 급등하고 있고요. LS 네트워크스도 함께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8.7%의 상승세. LS 전선도 지금 하락에서 상승 쪽으로 조금 전환한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LS 일렉트릭부터 전반적인 그룹주의 상승세가 오늘 이 이슈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LS는 16% 급등하는데 대한전선이 아침 9시 좀 넘어서는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상승분을 쭉 반납하면서 현재는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는데, 자, 이 소송 판결 이후 앞으로 두 그룹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함께 챙겨보시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미국의 전문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곧 행정명령에 사인을 할 건데 그 행정명령이 조선 관련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 조선 업체들이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좀 기사가 떴는데 사실 이것만 딱 봤을 때는 그럼 K조선업 수혜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한국 조선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고 아직 미군 함정 건조에 관해서는 시기상조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무조건 호재로 받아들이기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겠습니다. 다만 조선 쪽에 대해서 계속 미정부의 정책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는 것, 내러티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사가 확실하고요.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는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최근에 강했는데 오늘은 좀 조정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오션 상승분을 반납했고 현대중공업도 음봉 전환하긴 했지만 그래도 2%의 꽉 찬 시세를 나타내주고 있긴 합니다. 조선, 조정 시의 매수 기회일까요? 잠시 뒤에 알아보시죠. 다음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자, 티니핑이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지금 중국과 일본에만 진출해 있지만 곧 미국과 동남아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흑자 전환은 조금 이르지만 그래도 티니핑 관련해서 SMG엔터, 쌈지엔터의 주가는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아하니 52주 신고가까지 달성하는 엄청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봉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쌈지엔터 정말 조용히 계속 올랐습니다. 2월 13일에 2만 원대였는데 지금 한 달 만에 32,000원까지 터치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앞으로 증권가의 긍정적인 흐름에 따라서 조금 더 상단을 열어둬야 될지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증권가에서 투자 의견 매수를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농심, 삼양식품, CJ제일제당, 롯데웰푸드 이 4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는데 제가 계산을 다 해봤더니 CJ제일제당의 상단 여력은 무려 67%나 확인이 됐습니다. 삼양식품도 목표 주가 110만 원 리포트가 제시됐는데 음식료 업종이 이렇게 흔들리는 지수에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23만 원대에서 26만 원대까지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 오늘은 2% 정도 조정받으며 쉬어가고 있는데 증권가에서 말했던 목표 주가 42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양자주가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어서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했는데 다음 주에 있을 GTC의 양자데이 그리고 정부의 R&D 예산에 양자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다. 양자위원회를 아예 출범을 시키면서 양자 쪽으로 이제 한국 정부가 조금 정책적으로 서포트해 주려는 분위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양자 종목들을 좀 밀어준 가장 큰 포인트는 미국의 양자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시세 한번 볼까요? 일단 한국 첨단 소재가 상한가 직행했다가 약간 풀려난 분위기네요. KCS가 17% 오르고요. 어제 시세가 가장 강했던 건 ICTK인데 상승분을 오전 대비해서는 많이 반납하는 흐름이긴 했습니다. 거기다가 삼성이 엔비디아랑 같이 AI 랜 개발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6G 관련주도 함께 부상했거든요. 이 양자암호 관련주 안에서 6G에 같이 겹으로 포함되는 종목들이 많아서 이 종목들은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확인하시죠. 마지막으로는 이 K방산 수출 펀드가 출범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쪽에서도 연간 200억 원을 2027년까지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파이버프로가 지금 천공투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파이버프로도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정말 좋고 오늘 이 중에서는 가장 탄력도가 높아 보입니다. 이 K방산 수출 펀드는 대형주가 아니라 중소형주를 밀어주기 위한 프로젝트라서 오늘은 중소형 단까지 방산주가 같이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의 사실 주도 섹터는 방산주가 되겠습니다. 시세 확인하시죠. 현대로템은 오후장에 더 탄력 있게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로템 10%대 상승, 외인 기관 동반 순매수 확인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확인되고요. 방산뿐만이 아니라 우주항공 종목들이 오늘 같이 크게 움직여서 오늘 우주항공 테마로 시세를 준비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매일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4%의 시세, 과연 대장주가 바뀔 수 있는지 이 방산과 우주항공에 대한 시선도 이 시간 마감 스퍼트 시간에서 확인하시죠.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마감 스퍼트 두 분과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시장이 정강 후약인지라 지금 구간에서의 전략도 궁금하실 텐데요. 두 분 만나봅니다.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다라고 그냥 이유를 맡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속에서 지금 갖고 있는 종목, 지금 보고 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 디테일하게 또 챙겨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일단 지금 가장 핫한 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펄펄 나는 방산주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맞습니다. 자, 정태근 이사님. 네. 솔직히 많이 오른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수급이 다른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는 건가? 헷갈리는 쪽이 반도체이긴 한데요.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뺄 만큼 모멘텀이 약화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방산은 계속해서 모멘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하나에로스페이스를 보기 전에 현대로템을 보게 되면 네. 하나에로스페이스도 따라갈 것 같은 지금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의 상승을 제어할 만한 장치가 없어요. 현재 구간에서. 네, 없어요. 지금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고평가가 됐다고 하더라도 제할 만한 장치는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조선주가 겪고 있는 그런 가격 조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 2월달 같은 경우에 조선주 많이 오는 거 부담이다라고 했는데 계속 갔잖아요. 계속 가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외국인 수급 좀 빠지면서 조정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주처럼 아마 계속 갈 거예요. 가다가 어느 순간 최근에 나온 그 외국인 매도처럼 그런 수급이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그때 가서 판단을 하는 거지. 지금은 어쨌든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방산주는 강력한 모멘텀이 있잖아요. 방위비층에 이라는 모멘텀이 있고, 그게 직접적으로 이제 앞으로 실행이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방산주를 꺾을 만한 이슈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호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도 많이 높다라는 건 동의를 해요. 예. 근데 가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가는 추세는 일단 믿어야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추세를 믿고 뭐 갑작스러운 변수가 갑작스러운 변수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이사님, 네. 어제 같은 낙폭을 보였던 날에는 또 일단 오늘 지나고 나니까 안 팔길 잘했다, 안 팔았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만 어제같이 낙폭을 네네. 보인 날에는 심리가 흔들릴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낙폭이 또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정리하자라는 걸로 정리해도 되는 거예요? 낙폭이 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0에서 100을 다 맞추긴 힘들까요? 그죠? 다 맞추긴 건데 그쵸. 그 사이 가는 구간들 속에서 분명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음봉도 분명히 나오겠죠. 그런데 그 제가 현대로템 혹시 음봉 나올 때 기억하세요? 제가 그때 못 간다 그랬잖아요. 뭐 이거를 맞췄다 그걸 떠나서 저는 그때 못 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음봉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음봉이 출현 시점에 만약에 이유가 있다라면은 그것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단기 평생 어떤 데드크로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굳이 많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은 굳이 지금 꺾인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솔직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음봉이 나왔을 때 그 음봉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고 이 음봉의 이유가 하락의 전환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때 가서는 현대일렉트릭처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은 종합예술이니까 그냥 단순히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판다가 아니라 그때 이유, 수급적인 면모들 다 챙겨봐야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그럼 수급은 탄탄한 거 맞아 보이기도 해요. 프로그램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주연 대표님, 지금 구간에서까지는 그래도 별 문제 없이 방산주 응원하는 모드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은 뭐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네. 대로 여전히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뭐 딱히 달라진 게 없습니다. 수급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외국인 기관 뭐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가져보시고 좀 이어가는 그런 흐름들 좀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신규 매수로 좀 진입을 하기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구간인 거는 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간에서 뭐 비중을 크게 실어서 뭐 새롭게 또 방산주들이 계속 갈 것 같으니까 이 구간에서 뭐 새롭게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또 역시나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은 또 맞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밸류에이션 산정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나 미래를 보고 지금 산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좀 매매를 하시는데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좋은 거 알고 있고 뭐 지금 딱히 주가의 뭐 흐름을 제어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딱히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계속 들고는 가 보시되 만약에 좀 주가는 다른 얘기를 한다. 뭐 네.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이 나온다던가 장대 음봉이 나온다던가 기술적으로 이전에 한 번도 깨지 않았던 부분들을 깬다거나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다른 부분들이 나오면은 그때는 조금 고민을 해보는 이제 구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민의 구간이 나올 때 포지션에 있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거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좀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 다만 신규 접근자에게 있어서는 좀 부담이 맞다라고 두 분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입니다. 알테오젠 오늘 좋죠. 흐름이 나옵니다. 뭐 이유야 뭐 그쵸. 머크에서 할로자임 상대로 특허 무효 심판 연이어 제기했다라는 뉴스가 한 번 더 심리를 안정화시켰습니다. 알테오젠은 정말 우리 정태근 이사님이랑 이제 거의 만일년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쭉. 네. 그렇죠. 이사님. 네. 알테오젠에 이러한 노이즈가 묻을 때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단기 기회는 맞았거든요. 그랬나요? 저는 반대인데. 아 그래요? 네. 어떤 이유에서요? 이것도 아마 지금까지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작년 11월 달 이미 저는 그때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었거든요. 맞아요. 예.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특허 소송 이거 아마 어떻게 될지 대한 부분들은 이거 법률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사실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말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이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들은 네. 이 특허 소송이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 돈은 정직해요.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이게 매수가 붙는다. 아니면 아니면 돈이 빠진다. 우리 이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특허 소송에서 노이즈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작년 11월 달 같은 경우도 그 날짜를 보게 되면 제 기억이 맞다라면 11월 21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도 이게 특허에 대한 부분이 루머라 그랬네요. 하여튼 그런 걸로 마무리가 되게 되면서 뭐 아리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 위에 주가가 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해 넘어와서 모 증권사의 모 연구원님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또 빅팜이었던 추가 기술 이전 이게 오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리포트를 내가지고 1월 20일 날 바닥 따지고 40만 원까지 다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 저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되고 난 이후에 빅팜의 어떤 기술 도입은 조금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틀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대한 생각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리고 주가가 어쨌든 45만 원 돌파하게 되면서 50만 원 간 것도 아닌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은 제 판단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앞으로의 어떤 들어올 만한 어떤 그 수익성이 될까요? 이런 부분이 담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익성 담보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땐 주가가 40만 원대 버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특허 같은 경우도 정리를 하자면은 이게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투자 심리가 훼손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출렁인다라면은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40만 원 돌파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작년 12월 달 이후에 조금 사실 주가가 주춤해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은 좋게 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좋게 보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물러나서 시장에서 이 알테오전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회사 쪽에서는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 충분히 드러낸 거 알고 그렇기 때문에 머크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거고 주가 반영시켜서 일단 40만 원 돌파가 나왔었는데 40만 원 이상으로 쭉쭉 치고 나가는 힘이 지금 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 다시 들어오는 수급 주체가 외국인 기관입니다. 이주연 대표님, 그렇다면 오늘 들어오고 있는 좀 전보다는 다른 유의미한 수급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까요? 근데 오늘 뭐 들어오는 규모나 이런 것들이 평소에 들어왔던 거랑 크게 다르지는 네. 않습니다. 들어왔다 나가기도 하고 그 정도 수준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를 좀 방어해주고 있다 정도로만 지금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박스권 안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35만 원 중반대에서 뭐 40만 원 사이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21선 회복 여부가 지금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좀 그래도 계속 알테오젠 쪽에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 올해 뭐 상반기에 신규 빅파마들과의 라이센스 아웃 뭐 2건이라던가 그리고 뭐 변경 계약 공시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실체화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앞서서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이 주가의 어떤 모멘텀을 훼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뭐 신규 모멘텀이 딱히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조금 이제 지금보다는 나중에 또 신규 뭐 호재 나오면은 그때 볼까 이런 좀 인식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일단은 시총 자체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 자금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건 맞습니다만, 이후에 좀 나오는 새로운 신규 호재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좀 주가가 더 밀리게 되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접근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노이즈가 없어지고 그리고 더 좋은 기술력 입증이라고 하는 재료가 나왔을 때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시네요. 두 분 의견 총회 보건대, 지금은 보수적인 입장, 포지션 확인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양자의 날로 GTC 2025에서 3월 21일 양자의 날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양자의 날. 그러면 그때까지는 좀 즐겨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건지. 사실 제가 12시 방송 하잖아요, 정태은 의사님. 네. 양자만 제가 물어보면 거의 다 부정을 주세요. 그죠? 근데 이거를 네. 부정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게 2023년도 초반에 AI가 태동했을 때 그때 자꾸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AI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안 오는 게 아니고 AI라는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래서 주식시장이 반응을 한 거거든요. 그 양자마도 양자 암호도 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이게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2023년도 AI를 예를 들은 것처럼 양자 암호도 새로운 어떤 물결, 새로운 트렌드로 분명히 올 거예요. 이런 기술들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근데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은 그걸 봐야죠. 이 양자 암호를 예를 들게 되면 이 양자 암호에 대한 어떤 그 이슈가 신선도 측면에 봤을 때 오늘 처음 출연해가지고 빵 나타났느냐 아니면 그동안 많이 부각이 되어 왔었느냐 네. 그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이제 호재로서였던 영향력이 일정 부분 반영된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자암호 관련 종목들이 다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제한된 종목 쪽으로 나오는 거죠. 오늘 이제 양자암호 쪽을 보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한국첨단소재라든지 그리고 ICTK 이런 것들은 최근에 흐름이 괜찮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접근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엑스게이트라는 종목을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어쨌든 앞으로 아직 3% 상승이긴 하지만 시가들이 마이너스 전환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접근했을 때 이 오늘 또 이제 국가양자위원회인가요? 양자전략위원회 출범 이슈가 있잖아요. 요거에 의해서 반응이 나온 거라면은 내일 좀 식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매수 접근한 게 실패의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양자암호는 결론을 내보자면은 일단 테마로서의 신선도는 예전보다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진 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까 양자암호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간단하기보다는 방금 언급드렸듯이 최근에 오늘 같은 게 한국첨단소재 상한가 간 거. 예. 이런 것들은 아침 쪽에 26% 상승했기 때문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 잡고 상한가 진입 여부를 보는 대응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ICTK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양자암호 이슈가 있기 전부터 3월 1일부터 추세가 괜찮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선별적으로 들어가는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반대 안 해요. 단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양자 암호와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이렇게 가는 현상은 나오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 부정의 의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지 정리해보니까 너무 새롭게 빵 뜬 재료가 아니고 울거지고 있는 재료들. 그쵸?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상용화까지 너무 먼 미래라는 점이 지금 아무리 수급이 모인다 하더라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한 달 사이에 그래도 좀 거래를 터뜨리면서 엑스게이트가 움직임이 좀 나오긴 했는데 역시나 아무리 이런 흐름들을 보여도 접근에 있어서는 주의인가요? 네, 주의하셔서 접근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서도 뭐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사실 저는 그냥 양자는 순환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또 분들이 이제 양자를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에 좀 테마성 이슈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고 연속성이 그렇게 크게 길지 않은 또 이 테마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당일 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야 괜찮겠습니다만 뭐 투자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한테는 계속 좀 주의를 하라라는 의미에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흐름들이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쏠림이 좀 반복되는 시장이었었잖아요. 뭐 방산이라던가 뭐 조선주들 쏠림 있었었고 그리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뭐 화학이라던가 철강 그리고 LNG 프로젝트 관련한 종목군들 한때 뭐 최근 뭐 한 주 뭐 두 주간 계속해서 좀 쏠림이 발생을 했어 왔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눌렸던 뭐 반도체라던가 뭐 기존의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하고 그동안에 좀 눌렸던 종목들이 좀 시세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니까 순환매 관점에서 좀 튀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계속 조정이 나왔었던 로봇주들 반등을 했고요. 반도체주들도 반등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양자주들 반등하고 뭐 우주항공 관련한 일부 종목군들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뭐 의료 AI 쪽들도 굉장히 오랜만에 뭐 토마토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좀 반등하는 흐름들을 보면은 그동안에 눌렸던 종목군들 같은 뭐 예를 들면은 이전에 물렸던 종목들이 이제 오늘 좀 다시 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어떤 순환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신규로 뭐 올라올 때 매수해서 크게 좀 재미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다음 주에 또 말씀하신 대로 GTC 이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나오겠습니다만 오늘 좀 신규로 매수할 거냐라고 한다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말 들으니까 선택지를 주고 계시네요. 순환이기 때문에 이런 순환을 이용한다면 트레이딩 관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매력적인 영역도 많겠습니다. 물론 계속 재료는 등장할 수 있다라는 점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유리기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지금 딱 저희 주제 나오고 있는 순간 한빛 레이저.
캠트로닉스 등등 지금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서 유리기판주가 움직여서 시기적절하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적절하게. 일단 SKC 전반적으로 좀 저희가 좀 뽑아오긴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추세를 돌리거든요. 필옵틱스, 캠트로닉스가 최근 들어서 끌고 갑니다. 이전에는 YC캠. 그렇죠. SKC가 끌어갔는데. 램테크놀로지 뭐 이런 그렇죠. 거. 램테크놀로지도 있었고요. JNTC도 있었고요. 유리기판 내에서도 지금 대장을 서로 막 옮겨가는데 필옵틱스만큼은 좀 잘 치고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희는 한 종목을 집중해서 보는 게 나을까? 아니면 오늘 방향을 돌리는 SKC가 예쁠까요? 그러니까 접근을 하실 때 예. 이거는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누가 더 빨리 가냐, 천천히 가냐 이거 관점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주가의 속도요? 그렇죠. SKC라든지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필옵틱스 같은 종목들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좀 작을 수밖에 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성향의 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안정적인 종목, 좀 묵직한 걸로 간다라면은 당연히 삼성전기, SKC 쪽을 보는 게 맞죠. 근데 그 반면에 반대로 보게 되면 변동성을 한번 가져가 보고 싶다라면은 필옵틱스 같은 것들, YC캠 네. 같은 것들, 그리고 오늘 캠트로닉스 같은 것들, 이렇게 시세가 강력하게 좀 분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짜장이지만 짬뽕이죠. 뭐 이런 거 똑같은 고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 잘 보세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이건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자, 작년에 유리기판 얘기가 나왔을 때도 시세가 계속 갔나요? 안 가죠. 유리기판이 도입이 될 거야. 앞으로 이게 트렌드가 돼서 이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을 대체할 거야. 이런 기대감에서 상승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꺾이지 않는 것들이 작년과 다른 점이 기대감에서 끝이 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상용화가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삼성전기가 아시겠지만은 그 파일럿 라인을 현재 구축을 하게 되면서 한발 SKC가 좀 앞서가는 듯 했는데 삼성전기가 또 앞서가는 듯한 그 상용화에 또 앞서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작년 대비해서는 상용화가 좀 빨라졌기 때문에 네. 이제는 단순 기대감들이 아니라 이제 라인을 구축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공정에 대한 장비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재라든지 직접적인 연관성 있는 종목들 쪽으로 시세가 강력하게 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시 말하자면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대감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끝이 나고 난 다음에 AI처럼 유리기판처럼 이렇게 싹 돌아가지고 진짜 여기 상용화 가까워지게 되면 또 갈 겁니다. 네. 그때가 또 좋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이죠. 얘기가 좀 새버렸는데 뭐 어쨌든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용화 좀 가까워진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상용화 좀 구체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세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 시세를 믿고 뭐 필옵틱스라든지 필옵틱스가 됐던 아니면 캠트로닉스가 됐던 이런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올해는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샘플 얘기도 나오고 네네. 이제 올해 말 되면 또 SKC에서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는데. 제가 그 얘기도 드렸었잖아요. 예, 예. 올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 가지 트렌드를 본다고. CXL, 유리기판, 그리고 이제 액침 냉각, 그리고 하나가 뭐였지? HBM? 소캠? 기판? 죄송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지금 퀴즈 타임인가요? 온디바이스? 온디바이스예요. 아, 온디바이스. 다행이네요. 피디님이 맞췄어요. 감사합니다. 네 가지 키워드 네. 안에는 유리기판이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계속해서 순환은 돌 수 있다. 그럼 이주원 대표님 질문을 이렇게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가는 종목은 신규 접근하기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제 내려올 수도 있을 거다라는 뒤통수 맞을까 봐요. 근데 SKC는 안정적으로 그럼 올라갈 수 있는 유리기판 모멘텀을 갖고 있는 위치 아니에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탄력도적인 측면에선 답답할 수는 있겠죠.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직접적으로 가장 양산 좀 시개월이 가장 빠른 기업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은 SKC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좀 유리기판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SKC가 제일 좀 안정적이고 네. 쭉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기업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가 높을 때는 별로 그렇게 좋은 메리트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뭐 12만 원 선에서 뭐 상단 한 17만 원, 18만 원 그 사이 안에서의 어떤 박스권을 계속 좀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구간에서의 어떤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12만 원
뭐 그 초반대에서 매수를 하셔서 상단에서 좀 매도를 하겠다, 혹은 뭐 그때 흐름을 보고 좀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 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매매 전략을 짜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급등이 나올 때 뭐 박스권 상단에서 또 신규로 또 잡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후에 또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주의를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적일 수 있으나 어떻게 보면은 속도 면에 있어서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SKC 매매에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2시부터 계속 새로 고침 누르게 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LS인데요. 호반 그룹에서 한 3% 미만으로 지분 투자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정태근 이사님. 네. 그래서 LS가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네,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순 지분 매입을 보게 되면은 이게 쇼미더머니 이런 것처럼 무제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계속 할 수 없는 이슈는 맞지만 중요한 건 이 지분 매입의 또 성격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이 지금 특허 소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대한전선이 혹시라도 불리하게 지금 일단 1심에서는 졌거든요. 졌는데 만약에 대한전선에서 불리하게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그쪽에도 다른 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카드가 제가 봤을 땐 결국 LS 지분 매입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LS전선하고 대한전선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과 나왔죠? 네, 1심 나왔잖아요. 네, 근데 2심 2심도 이제 나왔어. 2심 네. 2심 나왔어요? 2심 안 나왔는데? 2심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1심 나오고 2심 안 나온 거잖아요, 지금. 오늘 2심이 나온 거. 2심 나왔어요? 그러면 LS가 또 승소했나요? 이겼어요. 아, 예. 이겼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가 못했네. 제가 1심만 확인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 지분 매입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제 다른 쪽으로 태클을 걸게 되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제가 왜 단기에 끝이 나지 않고 길게 보냐면은 자, 지금 고려안을 한번 예를 들게 되면은 고려안과 영풍이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고려안이 이 자회사를 통해서 영풍의 지분을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하게 되면은 영풍 지분을 매입하게 되면 이 지분 매입한 거였던 지분에 따라서 주총을 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거든요. 그 의결권을 이용해가지고 영풍의 어떤 그 액션들을 제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호방그룹이 그 대한전선에 모여서 있는 호방그룹이 LS의 지분을 매입해서 향후에 이 소송이 어떻게 확실하게 이제 대법원에 3심까지 갈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지금 분위기면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거든요. 근데 대법까지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와 별개로 이 LS 그룹이 자회사를 어쨌든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도와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호방 그룹이 이 지분을 이용해 가지고 LS의 어떤 액션을 제어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헌 분쟁은 3심까지 나온다 해서 3심까지 나와서 끝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끝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어찌 보면 또 제2의 고려아연 그리고 제2의 대명선호그룹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단계에 끝이 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18% 급등이 나오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오늘 끝이 난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이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 대표님, 고려아연 얘기하시니까 오늘 최근에 고려아연 100만 원 다시 넘었잖아요. 네. 그럼 LS는 어떻게 되는 건가 싶은 생각 가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 지금 전략을 세운다면요? 지금 전략은 딱 기술적으로만 일단 보겠다라고 하면은 뭐 13만 원 이상 돌파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기술적으로 조금 더 탄력받을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뭐 대한전선이 뭐 불복을 할지 항소를 할지 뭐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일단 지금의 모멘텀 자체는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 쪽에서는 상고 여부를 검토한다라고 또 나왔다고 하네요. 이 부분 계속 보면서 주가 움직임 체크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일단 긍정의 시각으로 유지합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